그 다음에 재가 없다는 것은 또 뭐냐면 육친적으로 뭐예요? 부친이죠, 그죠? 대체로 부친과의 조화력, 인연이 굴곡이다. 이게 뭐 부친하고 조화력 굴곡이다는 말은 대체로 부모 중에서 경제적인 어떤 부양을 어렸을 때 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부친이죠, 부친. 부친이 제대로 뭐냐면 경제적인 부양을 잘 안 해준다. 또는 인연이 박하다 하는 것은 그 부친이 아주 변화없는 생활을 했다든지, 공직이라든지, 뭐, 어떤 경제적으로 큰 보상은 아니고 그냥 거의 변화없는 일에 가다면서, 즉, 촌에서 농사를 뭐 지었다든지, 그 다음에 낮은 관직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분야의 직업 분야를 갔을 때는 그 인연이 어떤 굴곡이 크게 생길 게 없지만, 나머지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그 부친을 만난다면 반드시 굴곡 과정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즉 아버지의 부친이나 굴곡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동반한 뭐예요? 젊은 날에 자기 직업 분야에 관한 굴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날부터 여러 가지 그 어떤 삶의 어떤 성세 부침이 다발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진 것이 바로 무죄의 경우다. 죄가 없다. 그래서 그 죄가 없으면 기왕 이판사판이니까 가장 큰 승부를 띄우기도 하는 것이 무죄팔자예요. 무죄. 그래서 간혹 전체 무죄팔자의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재물에 대해서는 악착 같다는 거죠. 악착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무죄죠. 왜냐하면 쥐면은 자꾸 미끄러지기 쉽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꼭 쥐고 있기 위해서 2배, 3배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부자로 못 살고 부자로 죽죠. 오늘 만화책이 아닌가? 거기 보니까 꼴이다, 꼴. 꼴이라고 신견쌤 허영만 씨 만화에 보면, 꼴에 보면 나오죠. 그게 나오네요. 그 자신한테 한 유언이 나와요.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제 자기가 남자가 평생 막 일을 해가 돈을 갖다가 이제 벌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막 재산이 한 200억이 넘어가는 자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은퇴 생활 좀 즐기려고 이렇게 마누라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돈 좀 주라. 내가 벤츠도 하나 사야 되겠고, 이제 좀 내가 남은 여생을 좀 즐기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애들을 봐라. 제 애들 밑으로 앞으로 들어갈까 하고 생각하면, 여기 안 된다. 이거 더 재산을 갖다 단단하게 모아야 된다. 그 남자가 이제 뭐 남은 세월도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뭐 벤츠도 못 사라 하고, 그냥 돈도 못 쓰게 하고 하니까, 마누라가 콕 쥐고 그냥 안 놔주니까 결국 고민하다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살하면서 마누라한테는 이런 유서를 써주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아라. 마누라가 부자로 죽을 거니까 너희들은 부자로 살아라.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근데 그렇게 재산을 꼭 쥐고 살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뭐냐면, 이 무죄의 아픔이거든요. 무죄의 아픔. 그래서 오히려 10원짜리 한 개도 이렇게 꼭꼭 모으려고 하는 동작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대제의 또 인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쪽박 세월도 만나고, 대박 세월도 만나고, 이렇게 삶의 굴곡을 많이 겪으면서 살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남자 팔자의 부부간 유정,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어떤 인자로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떨어져 사는 세월이라도 있으면서 그걸 극복하다라는 거죠. 떨어져 사는 세월. 직업적으로 부부간에 떨어져 사는 세월이 있으면 오히려 인연이 오래 가고, 동거하여 오래 지내면 무엇의 굴곡? 금전, 애정, 동거, 건강. 이 4가지가 대체로 B 플러스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게 부부가 정상적으로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봐요. 금전, 애정, 동거, 건강. 요 4가지.
요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일단은 일반적인 부부의 어떤 패턴에서 어긋나 있는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백수로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여자 편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 딸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관무력이나 관이 없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산을 갖다 주기만 하면 막 그냥 막 틈만 나면 그냥 막 하여튼 사재 끼고 그냥 없애버리는 사람 있죠. 더 심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거나 뭐예요? 이 투기적인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있는 재산만 거들내는 게 아니고 빚까지 지죠. 그죠? 빚까지 지는 마누라. 이 경우에 이제 결국은 이제 부부로서의 덕을 입지 못하는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바람직한 경우는 뭡니까? 여자는 돈을 줬더니 1,000원을 줬더니 이걸 갖다 그냥 뭐 5,000원을 만들어 놓고 10,000원을 만들어 놓고 그죠? 처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전이 빠져도 일반적인 그 부부 안정이 벗어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애정, 돈은 잘 벌어주는데 사랑은 어디다 가요? 딴 여자한테 그냥 참 자기 이러면서 자기 이게 마누라한테 갈 때 초인종 누를 때 다르죠. 그죠? 마누라한테 가서 초인종 딱 누르면 누구세요? 이러면 나다 이렇게 하고 문 열으라고. 그죠? 애인한테 가면은 이제 뭐 띵동 이러면 그죠? 누구세요? 이러면 자기 이러면서 대고 들어가죠. 아주 진짜 새파랗게 젊은 애인 20대 초반에 그냥 뽀송뽀송 그냥 솜털 있는 애인한테 애 집에 가서 띵동 하고 누른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까꿍. 그러니까 돈은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데 사랑은 딴 데 다 주는 거라. 이게 애정은 왜곡이 발생하더라도 부부간에 그죠? 부부간에 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라도 액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재가 없다면 결국 뭐냐면 평생 내 것이 아닌 것을 결국 내가 빌려 쓰고 아껴 쓰고 뭐 억지로 내가 붙들어 쓰고 이런 식의 어떤 삶이 연출되기 때문에 삶의 굴곡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일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동거를 하지 않는 것, 즉 떨어져 사는 세월을 만드는 것. 보통 10년 중에 한 2, 3년 정도만 떨어져 살더라도 대체로 그것을 다른 부분에 큰 문제 없이 해소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전, 애정, 동거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유지하고 살면 이제 한쪽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방만 있으면 꼬랑꼬랑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틀까지는 괜찮고 3일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 서방이 싹 떠나고 나면 또 그때부터 기가 팔팔 돌아오는 사람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남편이 무제격인 형태의 사람의 배우자가 남편 덕을 입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남자가 결국은 이 무제라고 하는 것은 처덕이나 배우자 덕에 이런 식의 굴곡을 반드시 겪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 명리를 이렇게 깊이 쭉 해가보면 꼭 이 중에서 뭔가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선택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보면 어떤 거냐면 천상에 무슨 장부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천상에 장부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 천상에 있는 장부 설계 도면을 우리가 해석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온전한 모양, 즉 온전한 풍선을 만들 수 없으니 이쪽이 빠지든 금전이 빠지든 애정이 빠지든 동거가 빠지든 뭐라도 쭈그러진 모양으로 있으면 이 풍선은 탈이 안 나고 이걸 빵빵하게 다 채우려고 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긋난 모양으로 일정 세월 흘러가면요. 그 희한하게 정말 그 저승사자가 와서 이렇게 딱 그 장부하고 대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손상을 딱 가하게 만들거든요. 첫째는 선택을 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남편이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떠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거부하니까 결국 재물적으로 마누라가 무슨 갯돈을 떼인다든지
아니면 마누라가 그냥 그 암에 걸려서 그냥 뭐 큰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허다하게 뒤에 가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꼭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걸 설명하기 비유적인 것인데 기운이죠 기운 저승사자가 작용하는 듯한 어떤 기운 이런 기운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수없이 보게 됩니다. 수없이 보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저승사자도 완전 몰인정이 아니고 기회를 줘요. 기회를. 떠날래? 아플래? 정해라. 그러면 결국 거기서 정함되는데 대부분 다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얻어맞을 거 얻어맞고 당할 거 다 당하더라. 그죠? 아무튼 저렇게 대제는, 무제는, 대제장악의 꿈도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배우자와의 조화를 위해서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오더라. 자, 그 다음에, 제 다음에 뭐예요? 식신이죠, 그죠? 식신 또는 상관. 그래서 오행적인 자는 사실 비슷하지만 식신과 상관은 워낙 또 이제 그 해석의 차이가 커요. 해석 차이 큰데, 일반적으로 뭐 식신을 좋다고 상관을 이렇게 또 관을 손상시킨다고 해서 나쁘게 해석하지만 상관만큼 또 이렇게 변화를 크게 만드는 에너지도 없어요. 상관만큼. 그러니까 식신은 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 어떤 범용적 생산성. 범용적. 그러니까 누구라도 쓰고 누구라도 활용하는 그런 범용적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작, 행위, 분야 이런 걸 의미하고 그래서 상관은 뭐냐면 범용이 아니다 이거죠. 특용이다. 약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용도가 그 특수하다는 거죠. 특수성. 을 가진 기발한 아이디어에서부터 하여튼 뭐 수많은 재주까지. 그래서 가장 팔자 해석이 어려운 게요. 상관격이든 상관이 왕한 사람의 팔자 패턴이에요. 수많은 재능. 이게 다 깔려있는 게 이게 상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없다. 무식상이다. 식상이 없다 하면, 식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하고 비교를 하자면, 수많은 재능, 개발한 아이디어, 특용, 특수성. 그래서 저 무재, 그 다음에 무식상, 요 두 관계를 갖다 이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식신하고 재성의 어떤 조화도를 보면 되거든요. 식신하고 재성하고. 자, 식신이 있으면서 재성이 있으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고, 재는 뭐예요? 재는, 관은 뭐냐면은, 얘를 가수라고 친다면은, 식신은 누구나가 부르는 노래겠죠, 그죠? 누구나가 부르는 노래. 상관을 부른다 하면은 뭐 아주 특이한 어떤 패턴의 노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뭐 식상을 다 묶어서 자기 노래라서 자기 상품이고, 자, 쟤는 뭐냐면 이게 시장용 무대죠, 그죠? 무대인데 거기서 뭐냐 경제적 보상이죠. 노래를 불러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 관은 뭐냐면 박수 소리거든요. 관은 손님이니까. 인덕이고 손님이니까 박수 소리가 되는 것이고. 관까지 따로 했으면 이제 뭐냐면 가수치고는 뭐냐면 관은 뭐예요? 명이랬죠, 명. 그죠? 그러니까 유명 가수가 되는 거 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신이 쟤만 바라봐도 일단 뭐냐면 재물 번영이나 사회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식신은 식상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식신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제일 바람직한데, 자, 식신은 있는데 재가 없다. 자, 이게 뭐예요? 저 위에 재성이 없잖아요. 그죠?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거죠. 요거 없으면서 또 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관 있는 사람.
과외차는 건 뭐냐면, 빼는 엄청나게 많아. 빼는. 근데 자기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꾸로 뭐냐면, 식상이 이제 없다는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식신이 없는데 재성이 있으면, 노래도 안 부르고 돈을 뺏는 사람이니, 재주가 진짜 기발한 사람이거나 도둑놈이다. 그죠?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바로 모자 해가지고 바로 뭐 돈 거두러 다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특별한 재주로도 보통 해석을 무식상, 식상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그러니까 비상한 재주라고도 해석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식상일 때는 자연스러운 생산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서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두는 공부죠, 그죠? 그 자식을 낳는 거. 자식을 얻는데, 내 방해는 안 줘. 또, 나도, 인연이 어떻다고요? 인연이 박하다. 박하다는 말은 떨어져 살다든지, 가까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그걸로 인한 희생, 소모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식상이 없어도요, 배우자 조화력이, 관하고 식은 짝이라고 했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 팔자에서 관을 남편으로 잡는데 식상이 없으면 이것도 인연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짝이 없으므로. 식상이 없으면. 그 식상과 관은 항상 짝인데, 그러니까 식상이 없으면 뭐냐면은, 남자는 보았는데 무엇이 없으니, 자식이 열매를 갖다 제대로 맺지 못하니, 결국은 부부 인연의 한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자체도 빨리 못 가요. 빨리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과일로 치면은, 식상이 없다면은, 관이 있고 특히 식상이 없는 경우 제일 좀 보면 그런 패턴인데, 생긴 건 반듯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가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한 입 배 물어보면은 맛이 퍼석한 거 있잖아요. 맛이 없다. 식상이 없으면 맛이 없다. 그래서 맛이 퍼석해가지고 결국은 이상하게, 그 노래 가사에도 손이가 어른손, 아이손, 그죠? 무슨 깡으로 끝나죠? 손이 가요. 그다음에 뭐 못생겨도 맛이 좋아, 그것도 있는데, 그죠? 이게 뭔가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생산성을 부여해주고 생명력을 다시 연결해 나가는 채널이 되는데, 식상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딱 기운이 멈춰버렸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식상이 없으면 여자는 뭐예요? 부부 인연의 불안 인자가 된다. 남자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생산 제조 요소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수화인을 많이 쓰는, 그 수화인을 많이 쓰는 분야의 인연이 박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 생산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제조 생산, 또 휘하를 많이 둬야 되는 형태의 사업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이제 간혹 큰 조직하고 손을 잡고 하는, 그저 손을 잡고 하는 경우에는 관의 도움 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납품이라든지 용역 이런 사업은 관의 세력 따라서 조직 규모가 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적당 규모의 수화인이나 시설을 둘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제조나 사람을 쓰는 제조나 생산에 인연하여 성공 번영할 때 굉장히 방해가 많다. 또 그걸 가담하더라도 그 세월은 한시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특이하게 어떤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애로를 겪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식상도 없고 죄도 없으면 어디로 넘어가요? 식상도 없으면 죄도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노래도 못 부르고 노래를 팔아먹을 시장판도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된다? 차라리 개인적인 일을 도모해서 일을 벌리기보다 결국 다시 관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관인격으로 다시 돌아가서 관이 잘생겼나? 인생이 잘생겼나?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 구도를 따져야 되겠죠. 근데 식신이 빠지고 재성이 빠지면 관하고 인으로 채워질 것 같죠? 실제로 보면 팔자가 안 그래요. 식신생재도 시원찮고 관인소통도 시원찮고가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10명 중에 절반이 10분의 5가 관인소통도 매끄럽지 않고 식신생재도 매끄럽지 않다. 또 격도 매끄럽지 않다. 나머지가 10분의 5, 나머지가 그런대로 관인격에 가깝다. 그 다음에 그런대로 식신생재격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쪽에서 번영할 수 있는 어떤 인자가 많다. 이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5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보면 돼요. 뭐 할 건데 물어보고 예 취직을 합니다. 큰 성공은 아마 없을게요. 해라. 그 다음에 뭐 장사를 좀 직장생활 도저히 답답해서 못하겠다 얘가 뭐 장사하겠다 이러면 그럼 무슨 장사 할 건데 예, 뭐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많이 하지 말고 그래 해라. 그럼 다른 건 뭐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 축에 의해서 분류하는 분류법을 쭉 갖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이렇게 10분의 5는 결국은 관인도 매끄럽지 않고 식신재성도 매끄럽지 않구나. 나머지 10분의 5는 그나마 관인에 가깝고 식신에 가깝고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관이 세력이 있고 잘생겼느냐 또 기타 행충팡에 의해서 손상됨이 없느냐 그것을 이제 쭉 분류를 하다 보면 실제로 한 10분의 1 정도가 그나마 이 정도는 그래도 팔자는 하겠다. 그리고 적용법을 써도 상관없겠다. 격국용신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도 10분의 9는 적용법하고 상관없는 팔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쉽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관하고 인성소통, 그 다음에 재와 식상소통. 그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이렇고, 그 중에 빠졌으니까 이렇고,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쫙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빠진 거 있죠. 비견급, 선생님 비견급절은요, 비견급절은요, 망고에 없을 게 비견급절인데 딱 한 군데 소용이 돼요. 선생님 비견급절은 안 보나요? 이랬는데, 당연히 보긴 보죠. 비견급절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활동성을 도우는, 활동성을 강화한다.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활동성을 그래도, 그 다음에 활동성이라는 것의 속에는 뭐예요? 건강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재관이 잘생겼다 하더라도, 재관이 잘생기면 일단 뭐냐면은 내가 놀고 있는 무대와 정원이 뭐예요? 왕궁이요. 왕궁인데 뭐냐면 활동성을, 비견급제가 없으면 활동성이 크게 약화되어 버리잖아요. 몸이 그냥 꼬랑 해가지고. 그런 공주들 봤죠? 일 좀 할래? 이러면은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러면서 안 해요. 왜냐하면 활동성을 강화해요. 활동성. 그걸 도와주는 자 비견급제거든요. 그러니까 비견급제로 에워싸여져 있으면 우리가 먹을 반찬이 하나밖에 없는데 젓가락이 셋이다. 그럼 동작이 뭐예요? 내가 살면 그 동작이 빨라져야 돼요? 느려져야 돼요?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반찬 맛있는 반찬 나오면 팍팍 집어먹고 그죠? 그게 액티브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 그것이 결국 비견급제가 뭘 놔주는 게요? 식신상관을 돕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식상을 돕는 인자가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의 이 밭을 조성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식사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연스러운 소통 요소. 그러니까 이 비경급제들이 같이 뭐냐면은 우르르 많이 몰려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식상이단 말이죠. 식상인데 식상이 없으면 비경급제끼리 같이 서로 다투다가 결국 훼손처벌을 못 만들고 소위 그 명리체계는 뭐라고 나와요? 군비정제라고 나오죠. 그죠? 군비정제에서 결국은 뭐냐? 비경급제는 영원히 비경급제예요. 아무리 명이 신약하다 해도 비경급제를 함부로 용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왜? 이 세상 용신은 재관이다는 거죠, 재관. 근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팔자에서는 뭐 일간이 갑일주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용신이 되고 신왕하고 신약하니까 뭘 억강 부약을 해서 이렇게 따져나가죠, 그죠? 인간은 그게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팔자를 보지 말고 인간을 보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그죠? 인간은 뭐가 짝이에요? 구조적으로 하느님이 디자인했던, 조상님이 디자인했던 암컷 수컷 남자 여자 만들어 놓으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남녀간에 결혼하게 해놨어요? 아니면은 막 그냥 남자끼리 결혼하게 해놨어요? 남녀간에 결혼하게 해놨어요. 인간이라는 몸 구조 자체가 뭐냐면 그 용신은 재와 관이다. 결국은 남자는 무엇을 처로 삼고 재를 처로 삼고 그 다음에 여자는 관으로 짝을 삼아서 결국 재관과의 조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냐면은 그 팔자가 30점에서 50점 먹고 들어가느냐 까고 들어가느냐예요. 그러니까 팔자를 안 보고도 제가 지난 저쪽에 이제 부산에 사는 강의 있는데 제트 엔진반이라고 해가지고 실전용으로 많이 써먹어서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뭐냐면 특수염 논리라고 하죠. 특수염 논리. 특수염만 쫙 만지면서 보는 방법. 나는 팔자를 보지 않고 인간을 보겠노라.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점을 물으러 왔는데 결혼은 했는가? 네. 그래 마누라는 그래 몸은 건강하고 예. 그럼 뭐가요? 이미 짝이 이루어지 짝. 음양의 뜻이 채워졌잖아요. 그래, 근데 뭐가 걱정인가 이러면, 요새 직장에서 워낙 뭐 그냥 사는 게 힘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명안에 있는 오늘 간단히 봐서 마누라가 도망을 안 가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짝이 채워져 있고 재물 소통의 인자가 열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을 좀 힘들게 다니고 덜 다니고 그거는 그 사람 인생 전체에서는 아주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불과한 걸 전부 이렇게 매도를 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관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소통인자는 어떠한가? 그 소통인자 중에 이게 빠져버렸으니 이럴 것이다. 이게 빠졌으니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붙여나가면 어떤 직업 분야를 육친적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에요, 패턴. 육친은 뭐냐면 주로 패턴 분석이거든요. 그 패턴 분석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해두고 이 사주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궁극으로 내가 선생이 될 거냐, 상담자가 될 거냐, 점쟁이가 될 거냐, 그 목적 따라서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써먹는 어떤 논리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능력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뭐냐면 팔자만 보지 말고 인간도 봐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을 듯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가라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간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쭉 이제 접근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아까 그 갑일주의 병술년 보셨죠, 그죠? 갑일주 병술년. 그 다음에 자 갑일주가 인년을 만났다. 갑일주가 인년을 만났다. 이랬을 때, 자 인 자체를 보면 이게 비겁이죠, 그죠? 비겁인데 이 자리에 뭐 하는 자리예요? 식신이 뭐 하는 자리죠? 식신이 병화가 뭐 하는 자리?
장생활자죠, 장생활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사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쟁도 만나고 비겁에 의한 어떤 고통이 오죠, 그죠? 경쟁도 만나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골병도 들고 있지만, 자, 요거 다음에 인 다음에 묘, 묘 다음에 진, 진 내지는 사부터 뭐예요? 식신이 세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번영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와 있죠. 이때 뭐냐면, 요 글자가, 드러난 글자를 보면은, 야, 때려쳐, 내년에 겁제 들어와. 너 내년에 더 골병 들어.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걸 충분히 전제하고 감안하면서 밀고 나가라.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런 것도 접근이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인생을 봐줘야 됩니다. 인생을. 여러분이 인생을 봐주는 어떤 입장에서 상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봉투 열렸네. 또 손님 왔네. 이렇게 볼 거냐. 콕콕 찍어가지고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선생님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있지. 봉투. 그래서 뭐 돈방석에 앉으려고 막 애써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세상의 도덕을 밝히는 일이고, 어떤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자를 이루면, 아까 부자로 죽는다 했죠. 부자로 살지 못하고 부자로 죽는다. 그러나 이 바닥에 나오면 하늘이 뭐냐면 이 저승사자 천상장부에 올라간다니까요. 천상장부 올라가. 그 다음에 언제 기회 나면 제가 해드릴 건데, 천상장부에서요, 일단 요원으로 등록이 돼요. 요원으로. 왜냐하면 천기를 팔아먹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천기누설. 천기누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놈 이제 내년에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도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당신 내년에 신수가 매우 불리하니까 숨어라. 그러면 우리 죽으는 애 가까우면요, 피하는 방법이 사중생이 한 4-5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해봤는데 지금 제가 잘 안 해요. 그럼 사중생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 일단 외국으로 피신을 해요. 피신하면 저승사자 잡으러 왔는데 이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저승사자가 머리 나쁜 형사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장부 다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이 이 외국을 날랐다. 그 자기도 비행기를 살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저승사자가 장부 처리해놓고 일단 행부를 처리해놓고 행부 처리해놓고 이제 간다니까요. 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에도 능통한 저승사자가 내려옵니다. 아주 경험 많은 데려와가지고 제가 그 한번 그런 어떤 고비들을 몇 가지 방법을 피싱을 해봤는데 결국 그 다음 편에 올 때는 절대로 양보 없다더라는 거죠. 저승사자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천상에서 저승사자와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어떤 사주 간지를 놓고 간지를 보고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이 팍팍팍 다 보이는 날이 와요. 그게 황제음부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석공 소서, 황제음부경, 황제내경은 들어보셨죠? 근데 황제음부경이라는 책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저놈 구절이 있어요. 팔괴갑자난, 팔괴갑자라고 하는 것은 신기귀장하니, 그 신의 어떤 그 천기할 때 기 있죠? 기운할 때 기 말고 그 신의 기틀과 귀신을 신기귀장하니 이랬거든요. 귀신이 숨어서 움직이는 것과 같으니 함부로 그걸 대하지 마라.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 공부 많이 하시다 보면 요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이 사람이 지금 가출을 했다. 제가 지난달도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애를 잘 살았던 분이고, 그 자식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검사장이고, 또 뭐 치과 원장이고, 뭐 다 잘 나가고 잘 사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는데 도망을 간 게 아니죠. 이분이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하면서 문자도 날리고 왔어요. 문자에도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식들아. 그렇게 하고, 이분이 개 회장한테 그 개돈도 다 돌려줘 버리고, 이분이 축생이에요, 축생. 축생인데, 소띠인데, 어디로 가느냐면, 진방으로 가요, 진방으로.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있습니다, 태종대. 태종대가 부산의 동남쪽에 있는 그 섬인데, 자살발 들어보셨죠? 진방으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설 따지면 뭐예요, 이게? 천사.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자? 하늘나라로 가자 방향을 설정한 거예요. 이게 우주 조화, 이게 자연의 인력이기도 우주 조화력이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벌써 한 달이 넘게 지금 연락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못 찾는 거거든요, 이게. 천살하고 무리 지은 것이 뭐냐면은, 신자진에서 자가 뭐냐면 육해죠. 육해가 뭐냐면 저승사자와 같은 저승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승사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학문 자체가 뭐냐면 땅에 있는 학문이 아니고 뒤에 이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천살학이에요. 천살학. 하늘이 뿌려놓은 살과 성이죠. 성은 좋은 의미고 살은 그 나쁜 의미로 살과 성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능력이나 저승사자의 능력을 수시로 빌어 쓰게 되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보는 그러니까 인생을 이끌어주는 어떤 입장에 서야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물으러 온다는 거죠. 팔자를 물으러 왔으니 내가 팔자로서만 대해주면요 끝까지 쟁의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일단 무자론법을 무조건 전제에 쓰신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따 오후에는 이제 제가 신사를 가지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